아이고, 장마라서 바깥은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금요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비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다들 비 피해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또 아침에 독서를 해보려고 책과 키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에버노트를 켜고 아침 일기를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침 일기 적는 건 습관처럼 오늘 하루 뭐 어떻게 보내겠다, 일어나서 뭐 요러요러한 기분이다, 그냥 간단하게 적는 건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것 자체가 저한테 뭔가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쓸 때마다 정신이 또렷해져서 제 기분을 매우 좋아지게 하는 활동이고, 오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보낼지 명확하게 저를 이끌어주는 지도라고 할까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 어제는 밤 10시쯤에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 잤죠? 6시간 50분 정도 잤습니다. 6시간 정도 자면 저한테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언제나 한 6시간 30분 이상은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9시 반, 10시 사이에 잠들면 한 4시 30분 기상이 가능해지고요. 10시가 넘게 되면 조금 더 기상 시간이 늦춰지는 거죠. 오늘은 주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기린용님께서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우기부기님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괜히 주말은 쉬어야 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해요. 우기부기님은 주말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브이로그도 궁금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말 브이로그와 함께 영상을 기획해 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다른 채널의 영상을 보다가 그 영상도 자기계발 관련 영상이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세요. 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휴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죽어라 몰아치고 에너지가 방전돼서 그 다음 주에 오히려 번아웃이 와버리면 평소에 잘하던 것도 뚝 끊기게 되고 오히려 하루 쉬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린 적도 있고, 제가 쓴 책에서도 강조하기도 했었어요. 휴식할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업무든 일상이든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 입으로 휴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휴식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또 저만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휴식이라는 걸요, 주말이라고 하루 종일 꽉꽉 채우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더라고요. 하루가 그냥 날아가 버린 느낌이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저의 느낌에 너무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기부기님, 저도 미라클 모닝 한지 3개월 차 접어든 미모 초보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 날이면 오늘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겠어, 이번 주는 주말에 누워서 잠도 많이 자고 푹 쉬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렇게 하면 더 답답하고 무기력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오기부기님처럼 그 순간 무기력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행동으로 먼저 실천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와, 제가 이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돼가지고요. 와, 제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댓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주말에는요, 와, 오늘은 진짜 게임만 하면서 드라마만 보면서 실컷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날을 해보려고 해도 한 반나절 정도 지나면요, 무기력한 마음, 뭔가 제 자신이 한심해지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휴식 활동이라는 건 에너지를 채우기도 하면서 편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짜증나고 괴롭고 뭔가 아까운 시간이 제 인생에서 날아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저만의 이런 감정 상태를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7월 18일의 일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계속 우울해하다가 카페에 와서 책 읽고 커피 마시면서 회복하고 있다. 오늘은 근래 들어 최악의 감정 상태였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짜증만 나고 의욕이 없었다. 무언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 무언가가 전부 귀찮았다. 가방 싸서 카페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하기 싫은 행동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완전한 악순환이었다. 움직이긴 싫은데 카페를 가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진창으로 만들었다. 우울할 때의 마음은 그 진흙
진흙탕 같은 우울의 감정을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으면서도 나를 좀 가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 같다. 주위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저의 진심이 잘 드러나 있는 일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관련 내용으로 제가 독서 노트를 쓴 적도 있는데요. 올해 2월 9일에 뇌를 읽다 라는 책을 읽었어요. 88페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감이 늘 나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불안감은 목표 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동기를 제공한다 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불안감이 나에게 한편으로 동기를 제공하기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래에는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나를 참 잘 설명하는 문장이다. 난 일종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며 나 자신을 집어삼킨다. 자괴감으로까지 발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자신이 싫어진다. 그래서 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책을 들고 카페로 와야 하며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고 나 자신을 돌보면서 행복감에 젖는다. 그리고 4월 23일에 또 일기가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독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난다. 처음부터 의욕을 찾았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더 절망의 늪 안에서 허우적될 것이다. 먼저 행동하라. 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다. 뇌는 행동과 함께 움직인다. 저 자신에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요. 일기를 쓰면서 자기 탐구 활동을 자주 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거예요. 어떤 활동 뒤에 어떠한 기분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손승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할 일이 없는 주말이라고 24시간 내내 휴식만 취하는 건 저에게 오히려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 고통이다 라는 결론이 생겼어요. 주말에는 운동 모임도 가고 때론 드라마도 보면서 놀지만 또 한편으론 독서와 기록을 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저는 주말에는 최대한 유연함을 가지려고 해요. 독서가 너무 고파서 하루 종일 독서만 하고 싶으면 그렇게 공부로 주말을 채우고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적당히 쉬어주면서 남는 시간에 한두 시간이라도 독서하며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놀아도 하루 종일 놀면 오히려 불행해진다 라는 이런 손승욱 법칙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는 휴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휴식도요, 자신에게 맞는 휴식법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말에 짧은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에너지를 채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혼자 조용한 곳에 낚시를 가서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막 정신없이 수다 떨면서 에너지를 채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신에게 맞는 활동들이 우리에게 이런 에너지를 채워준다면 그것 자체가 아주 생산적인 휴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우구님들은 어떤 휴식 활동을 좋아하시나요? 자신의 성향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는 휴식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자신의 성향에 대해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기승전 기록, 역시나 기록이다.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기를 다 쓰면 이제 책을 봐야죠. 오늘 읽을 책은 당신 앞에 10년 미래학자의 일자리 통찰이라는 책, 어제부터 읽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통찰들을 던져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짜 코로나 시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우리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 서적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윤식이라는 이 학자분의 책을 골랐는데 글이 매우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명료하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많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속단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학자분들의 이야기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어떤 능력을 앞으로 계속 준비해 가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준비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또 한 권의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삼국지, 이문열 삼국지고요. 저한테 황석영 삼국지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좋아합니다. 이미 뭐 예전에도 한 거의 2독 정도를 10권까지 다 했었는데 다시 봐도 재밌고, 또 요즘은 제가 중드로 삼국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권부터 꺼내와가지고 다시 앞부분부터 읽고 있습니다. 알산을 사주시는